좋은 소식입니다. 파월 발언 한마디에 나스닥이 500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12,000을 돌파했습니다. 하루에 500씩 오르면은 8일이면은 나스닥 16,000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1년 중에 딱 8일을 놓치면은 투자 손실 복구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려있어도 시장에 남아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번에 제가 연준 12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영상을 올렸었다가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냐라면서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라고 비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많이 하락했을 때는 월간 상승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요. 많이 상승했을 때는 오히려 하락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갑니다. 오늘처럼 파월 발언이 나오자마자 새벽에 지수가 기습적으로 또 4.5%가 올라버리잖아요. 오피셜이 뜨고 나서 투자를 하게 되면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일 때는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일 때 하락으로 봐야 돼요. 오늘 엔비디아가 8% 오르고 테슬라 7%, 넷플릭스 9% 올랐는데 오르고 난 다음에 나는 주식을 살 거야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만약 오늘 이렇게 올랐잖아요? 안 삽니다. 왜? 아까워서. 다시 내려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더 오르면은 더 아까워서 또 못 사요. 결국은 나중에 심리 때문에 사지 못하고 나중에 많이 올라서야 포모 증후군이 옵니다. 불안해가지고. 그래서야 그때 사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한다라는 거죠. 내가 좋은 기업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고 나서 그 심리를 이겨내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내가 손실이 좀 났다라고 해서 그냥 사고 팔고 하면은 이론적으로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 같은데, 막상 해보면은 그게 더 손실이 크고 그냥 물려도 보유했던 게 결국은 다 원금 복구가 되고 나중에 수익이 되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한다라 그러면은 사고 파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장 후반에 4.5%가 올랐다라는 거는 엄청난 호재가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파월의 발언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파월이 매파 기조를 올해 내내 지속했었잖아요. 다른 연준 위원들이 비둘기적 발언이 나와도 정작 파월 본인은 매파 정책을 고수하면서 증시가 1년 내내 내렸었어요. 지표나 위원들의 분위기, 월가의 전망은 이번에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거라고 본 거고,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보지만 막상 다 기대감인 거고 오피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파월의 입에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는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가 컸었다는 건데, 근데 이번에 이제 오피셜 발언을 해줍니다.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말이 파월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발언인 거죠. 맨 줄 알았는데 비둘기가 됐네? 드라마로 치면은 아빠가 딸한테 야 그놈이랑 만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1년 내내 반대하다가 오늘 갑자기 그놈이랑 아직 연락하니? 만나봐.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상황이라는 거죠.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돌변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러브라인은 가속도 타고 뭐 결혼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시가 이렇게 오를 만한 이유였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비둘기파 위원들보다 더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자, 하나씩 볼게요. 금리 인하는 조만간 할 생각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한다는 뜻입니다. 긴축을 과도하게 하고 싶지 않다. 경기 침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연착륙할 수도 있다. 잭슨홀 미팅 이후로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다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파월이 변호사 출신이라서 어휘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고 사라졌던 단어가 다시 나왔다라는 거는 경제 상황을 다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뜻인 거죠. 여기서 좋은 발언은 금리 인상을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과 연관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었는데, 인플레가 연 2% 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다시 살짝 뉘앙스를 바꿔버려요. 예전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인플레가 연 2% 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세게 해서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뭐 경제가 망가지던가 말던가 나는 어쨌든 인플레만 잡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슬쩍 뭔가 단어 하나를 뭉그러뜨리는 거죠. 인플레가 24년이나 25년이 되어야 연 2%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시장을 달래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23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느리고 금리 피크에서 금리 인하를 바로 하지 않고 더 오랫동안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동안 비둘기 위원들이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한 거죠. 2월달에 한 0.5% 정도 올리고 내년 2월 3월에 각 0.25%씩 해서 5% 정도 맞출 것 같아요. 그렇게 내년 말까지 5%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방안을 선택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3월이면은 금리 인상은 이제 종료가 되는 거고, 이제 화두는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거죠.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경기 침체가 심각한 것 같은데 빨리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게 화두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파월의 발언들도 보면은 내년에 경기 침체를 의식하는 발언들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침체를 얼마나 잘 해결해 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강한 기업들이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금 인상이랑 인플레이션이 상쇄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월급
월급도 올라서 소비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엄청난 금리 인상에도 미국의 소비가 살아있었던 미스테리 같은 이유가 임금 인상이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 놨었어요. 11월에 발표했던 10월 CPI를 보면서 본인도 반갑고 놀라웠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하다라 말을 하죠. 걱정되는 하나는 벌써 미국은 모기지 금리가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대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만하임 중고차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마 다음이라던가 다다음 CPI 발표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파월이 두려워하는 점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책을 한동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서번즈 시절 이야기를 말하는데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여서 바로 금리를 내렸다가 인플레가 되살아나서 폴 볼커가 결국은 엄청난 금리 인상을 해야 됐던 것처럼 확실히 인플레가 잡히기도 전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물가를 잡지 못하게 될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파월이 몇 번 폴 볼커를 언급했던 이유들도 본인이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나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폴 볼커라는 단어로 설명했던 거죠. 그리고 시장은 알아들은 거죠. 강하게 가겠구나. 그 이후로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갔었습니다.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혀도 금리를 정점에서 꽤 유지할 거라고 봐요. 아마도 내년 내내 유지하고 싶어 할 것 같고 시장에서 경기 침체로 너무 힘들다. 금리를 내려달라는 압박이 상당히 거세지던가 아니면 내년에 트리거가 터지고 나서야 금리 인하를 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강한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던 파월이 이렇게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돌아선 거는 1년 내내 내린 증시의 반등의 서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연말까지 한해서 보는 이야기인 거고 내년에도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계속 나와야지만 파월도 비둘기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빠져나갈 구멍도 몇 개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경기 침체 문제가 화두가 될 거라 보고 있는데 파월이 연착륙 할 수 있어 라고 또 말을 하니까 시장을 달래줬어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 없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믿고 따라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오늘 중국도 내년 상반기에 이제 제로 코로나를 폐지할 전망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러시아 종전도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라던가 인플레 재발 우려는 사라지겠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굉장히 긍정적인 증시가 될 겁니다. 내년 유가를 110달러 전망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러시아 종전과 연관되어 있어요. 종전된다라 그러면은 아마 100달러로 가기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종전이 안 된다라 그러면은 110달러 전망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고 그럼 내년에 인플레를 한 번 더 자극할 수도 있죠. 이 기업들 실적이나 이런 한계 상황들을 봤을 때는 내년 한 2분기 쪽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유가가 110달러를 찍는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스태그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연말까지는 지금의 상승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 생각을 하지만 변수는 많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 대비하는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 지금을 즐기면 아직 안 되고요. 내년을 바라보고 분주하게 준비하셔야 여러분들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